네, 생활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호주 뉴질랜드. 네네네. 렌트비? 이게 코로나 이후로 치솟았었어요. 치솟았어? 진짜. 정말 너무 비싸요. 치솟았어? 그다음에 그렇게 아무리 치솟아도 이제 좀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 그래도 방을 구하기 힘들어요. 유학생들이. 그래요? 네. 학교들도 교실에 자리가 없어서 그러기보다는 학생들이 어코모데이션을 못 구해줘서 지금 제일 많이 힘들어하세요. 플랫도요? 네, 플랫도 그렇고 그만큼 이제 코로나 때 빠져나가면서 네. 로컬 분들이 대부분의 렌트를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네. 유학생들이 렌트를 해서 쉐어생을 받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스튜던트 어코모데이션에 좀 의존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진짜 너무 비쌀 정도로 올리는데 그것마저도 거의 없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정착을 해 나가시면서 또 렌트를 해 나가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서 아마 내년에는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는데 올해까지는 여전히 한 일주일에 지금 학교에 된 뭐 스튜던트 어코모데이션은 거의 뭐 2인실에도 한 350불 잡아야 돼. 호주 달러로. 호주 달러로 350불. 2인실. 와, 진짜 비싸긴 하다. 그런데 추천을 안 하죠. 근데 뭐 중국 학생들이라든지 네. 뭐 이런 학생들은 또 여전히 뭐 충분히 이렇게 낼 수 있는 가격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쪽은 중국 학생들이 좀 많이 몰려 있고요. 한국 학생분들은 그래서 조금 시티 외곽으로 나가면서 조금 더 저렴한 데 찾고. 이건 진짜 현지에 사는 사람들만 너무 알려드릴 비싸요. 수 있는 네, 너무 비싸요. 그런 정보네요. 네. 뉴질랜드도 렌트비가 많이 올랐어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오클랜드는 정말 많이 올라서 3베드룸 같은 경우는 한 650불에서 뭐 900불 사이. 그러니까 이제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한테 렌트비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플랫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광고도 많이 올라오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상황인데 렌트비는 비싸다. 혹시 집값에 대해서도 아세요? 많이 구매할 때? 집값 많이 올랐죠, 호주도. 네. 많이 올랐고 계속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좀 좋은 그런 학군에 있는 3베드룸 하우스를 산다 이러면 얼마? 하우스? 네. 10억 무조건 넘어가죠. 10억.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예요. 3베드룸 하우스 무조건 넘어가죠. 맞아요. 뉴질랜드도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외국인이 못 사게끔 규제를 했는데도 지금 정부가 올랐습니다. 저 하나 궁금한 게 호주는 워크 비자나 학생 비자로 집을 구입할 수가 있나요?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foreign investment 그러니까 외국인이 투자한다는 개념이라서 일반 호주인이 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뭔가 승인이 필요한 거. 그렇구나. 승인. 근데 론도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심사가 되는 것 같고. 근데 불가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더 복잡한 요소가 있다라는 거. 저도 확실히는 모르지만 뉴질랜드도 규제가 있는데 못 사지는 않아요. 살 수는 있는데 살 수 있는 집이 이제 한정적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박람회 할 때 기술 이민의 나이 때문에 뉴질랜드로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거 좀 저도 이번 박람회 때 놀랐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정도 되시는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이민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호주가 투자 이민 컸다가 제로로 발표가 됐어요. 아예 제로로 발표되면서 그럼 갈 수 있는 방향이 없나? 50대, 47세 두 분 계셨거든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호주는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호주는 클리어하게 정말 액티브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최고점을 줘요. 기술 이민은 무조건 포인트제인데 호주는 그러면 더 많은 포인트를 받아야 내가 경쟁하는 사람보다 메리트가 있잖아요. 확률이 높아지는데 근데 나이에서 격차를 좀 심하게 둬버려서 심지어 25세 밑에 그때는 공부할 나이다. 젊더라도 만점이 아니에요 호주는. 그 다음에 33세부터는 또 액티브하게 일을 하겠지만 나이 때문에 저희가 빨리 그만큼 리타이어 할 수 있는 나이가 찾아오니까 점수가 점점점 깎여요. 근데 44세까지 즉 45세 이후부터는 진행 자체가 안 돼요. 왜요? 나 46세인데. 진행 자체가 안 돼요. 나 엄청 액티브하게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했겠지만 호주 정부는 뭐 이게 최근에 바뀐 거는 아니고요. 나이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하게
45세 이후로서 기술 이민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없고요. 어렵다. 대신 이제 고용주 후원도 네. TSS 임시 취업 비자까지 고용주 후원 비자까지는 받을 수 네. 있지만 그 이후에 영주권은 44세로 딱 못 박아놨어요. 단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네. HDK 노동협약 같이 HDK는 안 돼요. 근데 노동협약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지역이 우리 지역으로 와달라고 정부랑 협약을 맺는 것들이 네. 있어요. 레이버 어그리먼트. 네. 그게 나이에 대해서 컨세션을 좀 줘요. 그러다 보니까 50세 혹은 55세까지도 영주 비자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혜택을 줘서 그 지방 지역으로 사람을 조금 불러주죠. 그렇구나. 제 박람회도 죄송하다 할 만큼 조금 네. 클리어하게 말씀드렸던 거는 조금 44세 이후로는 호주는 좀 어렵다. 어렵다. 네. 그래서 박람회 때 저한테 오신 분들, 호주에서 상담받고 오신 분들이 제 다 이제 네. 뉴질랜드 한번 가보십시오. 네. 뉴질랜드는 만 55세까지. 네. 그 전에 기술이민법에서는 나이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을 줬었는데 신기술이민법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6점만 만들면 되는 없습니다. 거니까. 완전. 그리고 그전 오. 기술이민이랑 다른 점이 그전 기술이민에서는 경력 점수를 클레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의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또 이제 클레임하기 위해서 뭐 서류를 준비하고 이랬는데 지금 기술이민으로는 경력이 클레임할 수가 없어서 경력이 이제 그 버리는 경력, 좋은 경력이 뭐 10여 년이 있어도 그게 클레임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구나. 하지만 뭐 직업을 구할 때는 그 경력이 굉장히 도움이 되시겠죠. 네, 그런 의미지 클레임은 안 됩니다. 장단점이 다 있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 이렇게 저희가 바로 여기서 비교가 되니까 네. 그 저희 박람회 때 오셨던 고객분들이 네, 맞아요.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한 자리에 와가지고 호주 이민법, 맞아요. 뉴질랜드 이민법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가시니까. 맞아요. 네. 어, 호주만 생각하셨다가 뉴질랜드에 오셔서 상담받으시고 좋아하셨어요. 네, 그게 저희 회사의 장점이에요. 맞아요, 장점입니다. 많이 문의 주십시오. 네. 우리가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유학 후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전공을 선택하지 못하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공 선택에 좀 도움될 만한 그런 조언들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직업군에 대한? 우선 뭐 작년에 저희가 영주권 받은 그 학과라든지 직업군들을 좀 뽑아봤을 때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좀 도와드렸는데 그 중에서 한국 분들 대상으로 좀 통계를 내면 직업교육과정 쪽으로는 셰프가 가장 많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과정으로 해서 프로페셔널 직업군 쪽으로 했었을 때는 간호가 그냥 완전 차별적으로 1등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IT 네. 요렇게가 제일 많이 받아들였던 직업군이에요. 네. 근데 이제 새로 최근에 들어서 조금 이제 직업교육 과정 중에서 이제 많이 올라온 네. 직업군은 이제 시빌 컨스트럭션 디자인 관련 과정을 하셔가지고 시빌 엔지니어링 드라프트 퍼슨 즉 그 도면 설계 이런 쪽으로 네네네. 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하신 분들도 작년에 저희가 새롭게 좀 영주권을 많이 받아들였고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호주가 뭐 올림픽도 앞두고 그다음에 건설 경기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컨스트럭션 관련된 직업군이 되게 모자라요. 그래서 목수, 맞아요. 페인팅 뭐 이런 쪽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점점점 네. 영주권으로 가는 횟수가 조금 늘고 네. 있어요. 뉴질랜드는 너무 이렇게 명확하게 그린리스트라는 리스트 직업군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린리스트를 티어 1, 티어 2로 나눠 놓고 티어 1에 해당하는 직업군에 뭐 학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시게 되면 영주권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해 놓고 티어 2도 경력을 2년을 쌓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객분 상담을 할 때 먼저 그분들의 백그라운드를 파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린리스트 중에서 혹시라도 뭐 연결될 만한 직업군이 있는지 이렇게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린리스트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문의가 많은 것들이 간호사도 그 레지스터드 너스뿐만 아니라 엔롤드 너스도 그린리스트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1년 반 하고 나서 바로 취업만 되면 영주권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괜찮고 그리고 뭐 선생님, 초등학교 그치. 선생님, 그 다음에 유치원 선생님도 괜찮고 그 다음에 요즘에 좀 핫한 게 QS라고 Quantity Surveyor 적선사 그것도 연봉도 이제
올라갈 가능성도 음. 높은 편이면서 취업도 잘 되고 그리고 공부도 학업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선이고 그래서 그것도 전문직으로 되게 인기가 네, 많습니다. 호주도 그 네. 컨텐츠 서베이어 많이 네,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가 아니라 사실은 그분들의 백그라운드, 그쵸, 그게 중요하죠.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상담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보면 그 현실적인 부분을 알잖아요. 네. 셰프면 사실 나는 요리사가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되게 팔 얇으신 분이 여성분이 저는 셰프가 되고 싶어요 이러면 셰프는 파티셰리처럼 이렇게 막 예쁘게 뭔가 디자인하는 게 아니고 정말 늦게까지 이렇게 맞아요. 해야 되게 체력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다들 또 똑같은 상황이라도 더 다르게 저희가 접근해 드릴 맞아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이제 만약에 고민을 하신다면 한번 제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전문가의 또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 있으니까 맞아요. 그 현지의 그 직업군의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까지 조금 더 어드바이즈를 해드릴 수 있어요. 현실적인 그쵸. 조언, 네. 그거를 어드바이스 해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문의 주시면 문의 좋을 것 같아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네. 이민법은 항상 변화한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이 인더스트리에 2010년부터 해서 13년째 네. 이렇게 있고 이제 이민을 또 네. 전문으로 해서 네. 있으면서 계속 변화해 맞아요. 왔죠. 저 역시도 영주권 준비를 할 때 저희 와이프의 고모님 때문에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그게 없어요. 없어졌어.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울면서 돌아가셨던 분들이 보다 훨씬 낮은 점수로 네. 또 작년에는 영주권이 쏟아졌고 뭐 맞아요. 이렇게 계속 변하는데 네. 핵심은 그거 같아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변화 속에서 정말 일할 수 있고 영어적으로 실력이 튼튼한 사람한테는 어떻게든 학과를 졸업해서 호주에서 더 오래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줘요. 맞아요. 그 비자 기간 동안에 너희가 호주에서 인정받는 경력을 쌓아서 기술인이 되어라. 그러면 너희 비자는 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게 이번 변화의 약간 네. 핵심이고 앞으로 호주 정부가 약간 지향이 나가는 네. 변화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만약에 호주로 네. 이민을 조금 생각하신다면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영어적인 중요성은 너무 중요해요. 어쩔 수 없이 맞아요.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 경력. 맞아요. 학과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학과를 선택했다면 더 이상 내가 해왔던 걸로 돈을 벌고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걸로 빨리 뛰어들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에 관한 것만 좀 쌓아 나가신다면 졸업생 비자도 길게 해주고 그 기간 동안에 남아있으면 영주 비자 옵션 다양하게 해줄게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맞아. 그런 흐름에 타서 영주권까지도 조금 잘 준비할 수 있지 맞아요. 않을까 호주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법무사님 그 말씀에 너무 동의를 하는 게 이민법은 항상 변화하는데 우리가 이민을 준비해야지 하고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 또 영어 공부가 끝날 때쯤 또 바뀌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이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검색을 해보신 분들은 영어를 준비를 해놓으시고 정말 기회가 왔을 때는 바로 뛰어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맞아요. 영어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영어 계속해서 공부하십시오. 영어는 진짜 잘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해보니 직업군에 따라서 호주가 유리할 수도 있고 뉴질랜드가 유리할 수도 있다. 네. 그거는 상담을 주시면 뉴질랜드가 유리하신 분들은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호주가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제가 법무사님께 네, 또 상담을 저희가 부탁드리고 네, 이렇게 맞아요. 할 수 네, 있고 네. 마지막으로 법무사 생각으로 네. 호주 추천 이유. 일단 날씨 이런 걸 다 네. 떠나서 저는 이제 호주에서 살면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아직까지 불편한 게 되게 사실은 많아요. 뭐 은행을 가고 뭐 교통편을 타고 하는 거 한국은 너무나 편하잖아요. 네. 배달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좀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여유로운 삶을 생각하고 네. 뭐 똑같은 거겠죠. 네네네. 그 와중에서 호주는 그래도 조금 내가 열심히만 하면 어떤 걸로 영주권을 땄는지가 중요치 않고요. 영주권을 어떻게든 해결하시면 내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돈이 없어서 고민은 조금 안 할 수 있는 그렇죠. 환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연봉 소득도 조금 높고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든 어떤 뭐 캐주얼 잡을 구하든
뭐 밤늦게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고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살았을 때 돌아오는 리턴이 조금 맞아요. 확실한 국가 그런 개념이 조금 있어서 그 호주를 왜 추천하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저는 영주권 힘들어요. 쉽지는 않아요. 네. 여러 가지 영어도 준비하셔야 돼요. 하지만 영주권을 힘들게 따시면 조금은 돈 걱정 안 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조금 호주가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 저는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와 비교했을 때 당연히 직업에 대한 잡 오퍼추니티, 기회도 많고 연봉도 높고 그리고 훨씬 더 나라도 크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저희도 박람회를 해보면 뉴질랜드보다는 호주에 항상 사람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호주의 장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고 저는 또 뉴질랜드에 사는 사람이니까 뉴질랜드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호주하고 비슷한 맥락이지만 복지국가잖아요. 그래서 법무사님 말씀하신 대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 내가 몸이 아파서 실직을 하거나 일을 못하거나 그러더라도 국가에서 서포트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그래도 좀 덜한, 좀 마음이 편한 그런 게 있고 너무 가족 중심의 문화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워라밸을 다 떠나서 가족들끼리 뭔가를 이렇게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정착되어 있는 그렇죠.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한국도 많은 장점이 있지만 또 우리의 성향에 따라서 또 이민을 생각하신 분들은 그분들만의 또 그 목표가 있고 생각하시는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뉴질랜드하고 호주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저희 소울 유학으로 소울 유학 이민으로 연락 주시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으로 또 법무사님이랑 네. 같이 찍어봤는데 저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또 재밌는 것들 알게 되어서 저희가 협력해서 이제 각 세부 전공별로도 좀 비교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리즈물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너무 좋을 네. 것 같아요. 오늘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